자, 그러면 이제 남은 페이지들을 제가 빠르게 좀 마크업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마크업을 하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속도 위주로 일단 빠르게 마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의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아셨던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별도의 설명들을 많이 곁들이진 않을 거고,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이 정도 속도감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당장 이 속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하시지 말아야 될 게, 저는 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은 아직 손에 익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속도감 있게 당장 진행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디자인을 하던 것 중에 이 모달 화면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슈 페이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모달 창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썸네일을 클릭하면 이 모달이 뜨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가 작업을 할 거거든요. 일단 작업을 할 텐데, 사실 이 밑에는 이 화면이 그대로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 페이지로 가서 마이 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제가 복사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마이 모달이라는 페이지를 만들게요. HTML로 만들고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이 파일을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열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달이 뜨게 되면 기존 상태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모두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애니메이션을 물려받고 있는 이 CSS 파일을 삭제를 해주고,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속성을 모두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죠. 이 상태에서 제가 바로 덧 작업을 이제 좀 시작을 할 텐데, 일단 마크업을 조금 손을 봐야겠죠. 일단 내비게이션 이 아래쪽에다가 제가 div를 하나 만들고, 이거에 클래스를 모달이라고 하고요. 모달 래퍼라고 할게요. 모달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래퍼를 하나 지정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스케치 파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어둡게 오버레이된 영역이 있죠. 이 부분도 따로 별도의 레이어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div 클래스하고 저 영역을 오버레이라고 이름을 일단 지어둘게요. 요거는 그냥 이대로 두고 같은 등위의 레벨로 div 해서 모달 이너라고 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너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는 여기에 래퍼가 있기 때문에 이 래퍼의 안쪽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div 클래스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요. 상단에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하나가 있죠.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밑에 타이틀 있고 디스크립션 있고,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바텀 인포 라고 일단 해두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요렇게 하나, 지금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제가 덩어리를 지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타이틀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div 클래스에서 디스크립션이 있고, 이 안에도 내용이 있죠.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버튼이 하나가 있죠. 버튼에는 close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일단 작업을 해둘게요. 그러면 이 밑에 이런 관련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저희가 구조는 잡았는데, 이 구조가 적절한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타이틀 영역이 있고 디스크립션 영역들이 있는데, 이 타이틀 영역은 저희가 이때까지 사용한 적 없는 폰트 형태예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스타일링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래퍼도 사실상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이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부분만 p 태그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패러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p 태그로 변경을 하고,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스타일링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스타일 작업도 여기 끝에다가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달 래퍼가 있었죠. 모달 래퍼에 대한 스타일링을 해줘야 되고, 오버레이가 있었고 오버레이도 스타일링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모달 이너가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각각 스타일링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전체의 위치를 잡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딤을 포함해서 이 모달 이너를 포함해서
화면 전체를 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리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앱솔루트나 픽스드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포지션 값을 일단은 제가 픽스드로 둘게요. 픽스드로 둘 때는 무조건 탑과 레프트를 어느 정도 설정하는 습관을 들여 놓으시면 편합니다. 그럼 일단 위로 올라오게 됐죠, 이 내용들이. 그죠? 왜냐면 모달 래퍼가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가 픽스드로 지정이 됐고 탑 레프트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미리 일단 설정을 해둘게요. 레드로 일단 설정을 해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위스와 하이트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이 위스는 100%로 두고 하이트도 100%로 둘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전체를 가려지게 되죠. 이렇게 100%로 다 먹히는데, 왜냐면 컨텐츠 영역 자체가 기존의 컨텐츠 영역 자체가 모두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100%가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부모가 되는 컨텐츠가 100%의 위스가 되더라도 100% 하이트가 되더라도 화면 전체를 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단위를 써주시면 좋냐면 VH라는 단위를 써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뷰포트의 하이트만큼을 100%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의 뷰포트는 요만큼이거든요. 여기에서 하이트가 100만큼이니까 부모 자식의 어떤 상속관계에 관계없이 그냥 VH를 써주시면 화면 전체를 가릴 수 있게 돼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요새는 또 알아두시면 편하고요. 이제 위스도 마찬가지로 VW를 사용을 해주시면 뷰포트의 위스만큼 100%를 다 차지해버리는 단위로 써주시게 되면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일단 이 백그라운드는 일단 지워주고요. 제가 이 오버레이라는 영역을 따로 만든 이유가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A로 블랙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이거에 한 0.7 정도로 제가 줄게요. 백그라운드는 현재 이게 전체가 풀로 차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오버레이 위스와 하이트를 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가려지게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왜 VW, VH라고 여기는 왜 100%로 하냐. 그러니까 사실상 부모가 VW, VH이기 때문에 100%로 했을 때 무조건 다 차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 자체가 뷰포트의 위스, 하이트만큼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이 값을 써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써주셔도.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컨텐츠가 어디 갔는지 도망갔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이 래퍼에다가 픽스드로 지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버레이의 위스, 하이트가 다 차게 되면 이 내용들은 사실상 이 밑에 깔리게 돼요. 다시 오버레이 위에 얘를 겹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포지션을 얘도 픽스드로 일단은 줘볼게요. 탑을 0으로 주고 레프트도 0으로 줘볼게요. 이렇게 되면 다시 내용이 올라와지게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어쨌든 센터로 위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전에 위스를 일단 대충 300픽셀로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300픽셀로 만들어 놓고 줄어든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단 화이트로 줘볼게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크업 구조를 조금 잘못 잡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오버레이가 사실상 모달 바깥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달 바깥쪽에서 오버레이가 이미 깔리고 이 모달 래퍼가 전체 위스를 일단 차지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모달 이너를 센터로 보내는 작업을 한번 해줄게요. 왜 얘를 바깥으로 보냈냐면 제가 플렉스를 사용해서 이제 센터로 보낼 건데 이 모달이 같이 있으면 플렉스는 보통 형제한테 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버레이 창 따로 모달 창 따로 이렇게 나열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버레이는 바깥으로 일단 빼두고 모달 래퍼와 모달 이너의 속성들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세로 고침을 하면 이 오버레이가 지금 포지션이 픽스드로 적용이 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지션을 픽스드로 적용을 하고 탑을 0으로 레프트를 0으로 하면은 이렇게 딤이 깔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얘만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 코드를 다시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달 래퍼는 이미 적용을 저희가 해놨고 모달 래퍼에다가 이거를 여기다 적용을 할 게 아니라 모달 래퍼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주고 justify 컨텐츠를 센터로 align 아이템즈를 센터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
요 안에 이너 자체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작업을 더 해나가면 되는데, 일단 이 좌우의 패딩이 24만큼 있었잖아요. 마진이. 칼크라는 이 속성을 이용해서 100%로 준 다음에 48 픽셀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좌우가 24씩 들어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지금 제가 띄어쓰기를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띄어쓰기를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좌우 마진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이 스크롤바 때문이거든요. 이 스크롤바가 보이지 않으면 사실 이 마진은 동일하게 보여지게 돼요. 예를 들면 모바일 화면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보더 레디우스를 줘야 되는데 12만큼 돼 있고요. 이 백그라운드 컬러도 일단 카피를 해 가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부터 적용을 해주고 보더 레디우스는 12 픽셀.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헤딩을 24 픽셀. 그럼 이렇게 또 밖으로 뚱뚱해지게 되죠. 이걸 안쪽으로 패딩을 주려면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렇게 일단 저희가 의도한 대로 어느 정도는 마크업이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모달 이너 안에 있는 타이트를 선택해서 폰트 사이즈를 17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P택은 일단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모달 이너 버튼을 선택해서 헤딩 10픽셀, 20픽셀,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5픽셀. 이렇게 하면은 대충 저희가 의도한 대로는 적용이 됐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보더를 1픽셀 해서 이 컬러를 또 복사해 오도록 할게요. 컬러는 지금 이 컬러에 28%의 알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RGBA 값을 이용해야 되니까 RGB 값으로 255, 230, 207. 그러면 RGBA 255, 230, 207 하고 0.28. 그러면 이 보더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보더 레디우스를 가지고 있죠. 보더 레디우스를 적용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버튼에 대한 스타일링은 모두 끝이 났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바텀의 하이트를 재볼게요. 바텀의 하이트가 212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저희가 바텀 인포라는 걸로 이제 그룹을 지어놨었죠. 이 부분에다가 하이트를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인포를 주고 하이트를 212 이렇게 주게 되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좀 많이 커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212가 맞나? 212가 넘거든요 지금. 저희가 아까 이 패딩 값을 모달 이너에다가 모두 적용을 해놨죠. 근데 이거는 바텀에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서 바텀 인포에다가만 적용을 하고, 그럼 이런 식으로 다시 하이트 길이가 짧아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212만큼 하이트가 될 거예요. 그죠? 212만큼이고, 그러면 모달 이너에서 디스크립션이 있었죠. 여기에다가 라인 하이트를 19 픽셀만큼 일단 적용을 해주고요. 이렇게 적용이 되죠. 여기다가도 마진 탑해서 4픽셀의 간격을 적용을 시켜줄게요.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지금 폰트 사이즈가 13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도 폰트 사이즈를 일단 12로 일단 고쳐주고요. 그럼 이렇게 폰트 사이즈가 좀 커졌죠. 이 상태에서 버튼을 우측 아래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또다시 앱솔루트 값을 이용을 해줄 건데, 라이트를 0으로 보내고 일단은 다 0으로 보내는 거야. 제대로 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화면에서 벗어났죠. 왜냐면은 이 버튼을 감싸고 있는 부모 영역이 포지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모달 이너가 아니라 다 바텀 인포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바텀 인포라고 모두 수정을 일단 하고요. 그러면 바텀 인포에다가 포지션 값을 주면 되겠죠.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설정. 그러면 여기로 위치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24픽셀만큼 간격을 주게 되면 해당 위치로 정확히 이동을 하게 됐죠. 그럼 이제 이미지만 넣으면 끝나잖아요. 이미지의 사이즈는 234거든요. 하이트가. 모달 이너의 썸이죠. 하이트가 234.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단
위치 보정용으로 일단 제가 지정을 해놓을게요. 화이트로 일단 지정을 해보죠. 그럼 이렇게 일단 설정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보더도 같이 깎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부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달 이너인데 여기에 이제 보더 레디우스가 적용이 돼 있는데 왜 안 되냐면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를 가려줘야겠죠. 그러니까 넘치는 거를 가려주면 여기에 보더가 같이 깎여지게 되죠. 그럼 이제 이 썸에다가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제가 준비해 놓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제가 따로 이미지를 준비를 안 해놨나 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미지로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 아저씨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프로필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니까 이 아저씨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에 like 3.jpg likes네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바로 적용이 됐고, 여기서 저희가 하던 거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커버로 두고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센터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GMB도 같이 가려줘야 되잖아요. 이 GMB를 가리려면 일단 이 마크업 돼 있던 영역을 맨 하단으로 일단 바꿀게요. 예를 들어 오버레이까지 같이 잘라서 GMB 아래쪽으로 일단 배치를 시켜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마지막 위에 덮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가려지게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작업은 뭐 좀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저희가 애니메이션 파일을 만들어 둔 게 있죠. 거기다가 모든 애니메이션을 다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파일에서 애니메이션 파일에서 키프레임즈를 일단 먼저 하고 페이드 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from 해서 오파시티는 0에서 시작을 하고요. to는 오파시티가 1로 끝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고 나서 다시 모달로 돌아와서 저희가 오버레이가 하나 있었죠. 오버레이에다가 이 애니메이션을 바로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페이드 인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0.3초 동안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동작을 하지 않아서 제가 좀 이유를 찾아보니까 애니메이션 파일을 저희가 가져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파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을 가져오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이렇게 지금 배경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오버레이는 작업이 됐고 모달 이너를 이제 보여지게 할 거거든요. 이 모달 이너는 저희가 예전에 스케일 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 둔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있던 게 있으니까 한번 적용을 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어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좀 타이밍이 길어서일 수도 있는데 길지 않아도 여기 타이밍을 좀 짧게 해주면 그래도 조금 낫네요. 이 상태에서 이 스케일 업이 되는 거를 조금 퍼센티지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0.5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그냥 키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게요. 키프레임 해서 show 팝업이라고 그냥 하나 만들죠. 그럼 여기에 from to 적용을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오파시티는 0에서 출발하고 오파시티는 1로 끝나고, 그리고 트랜스폼은 스케일을 주는데 한 0.8 정도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도록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해서 모달에다가 스케일업 대신에 쇼 팝업을 적용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자연스러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애니메이션 파일을 임포트를 하다 보니까 뒤에도 같이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저희가 스태거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놓은 항목들을 모두 이제 선택을 해서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뒤에 거는 움직이진 않죠. 그러면 이 팝업만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애초에 좀 의도했던 효과랑 거의 유사하게 작업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오버레이가 조금 타이밍이 너무 기네요. 이렇게 0.3.5초 정도로 주고 0.5초 정도를 일단 할까요? 5초 정도로 하고 이것도 조금은 길게 할게요. 모달창의 애니메이션은 여기 있었네요. 여기서 0.5초 정도를 일단 줘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애니메이션 타이밍 펑션을 줘서 조금 부드럽게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징에 따라서 몇 초 간격인지 설정해둔 게
좀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 이징은 좀 초가 길수록 좀 더 느낌이 살기 때문에 지금 0.75초 정도를 제가 줬고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클로즈를 눌렀을 때 다시 마이 페이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바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을 그냥 A 태그로 감싸고요. 여기다가 주소를 my html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누르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 my에 가서는 my 페이지에서 이 썸네일을 누르면 그 페이지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썸네일이 있었죠. 이 썸네일을 또 A 태그로 일단 감싸주고요. 여기에 주소를 my 모달로 해주게 되면 이걸 이제 누르게 되면 이게 뜨게 되죠. 이렇게 보면 좀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지긴 하죠. 근데 클로즈를 눌렀을 때 다시 이 페이지로 들어와서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거는 조금은 어색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HTML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를 배우시게 되면 좀 더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서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는 디테일하게 만지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달창도 사실 클로즈를 누를 때 이제 클로즈 애니메이션이 되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좋은데 실제로 그게 HTML, CSS만으로는 구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일단 제 어떤 한계 상황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은 헷갈리거나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을 들으시고 싶다면 제 앞에 비디오로 넘어가셔서 다시 반복 학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제 저희가 페이지 하나가 남았는데 여기에 지금 아티클들을 누르면 이제 실제 아티클 페이지로 넘어가는 작업을 해볼 거거든요. 요 페이지죠. 요 페이지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 페이지 작업까지 하고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해 드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법한 내용들을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